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긴 휴일을 마치고 우리 증시 개장을 앞둔 지금 글로벌 증시는 다행히 딥스익 충격을 딛고 유럽은 아예 신고가 갱신을 했으며 미국 증시 또한 낙폭을 상당량 만회했지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6%가 빠졌죠. 더불어 ECB는 25bp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금 가격은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죠. 장마감 무렵에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 부과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며 일시적인 눌림을 주었는데요. 이 소식으로 루니는 또 신저가 갱신을 했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증시가 긴 연휴 이후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세션은 생략하고 바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또 강세를 보이더니 유럽 세션 시작하고 쉬지 않고 상승을 이어갔으며 현물 마감 이후에도 추가 상승을 해서 유로스탁스 50 지수 기준 1월 월봉을 9% 가까이 당겼어요. 장 초반 발표된 독일이 GDP나 유로존 GDP는 그닥 좋지 않게 나왔는데도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ECB가 25bp 금리 인하 결정 발표되고 나서도 시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상승을 이어가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별 종목단에서는 도이치뱅크가 실적 발표 후 4%대 하락을 하는 등 일부 업종이 눌림이 있었지만 볼보 같은 자동차주가 강하게 상승한 등 시장 전체로 보면 1월에 주식을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투자자들이 그냥 닥치고 매수를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유로스탁스 50 지수 변동성은 16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따로 국밥 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1월만큼은 수급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1월이 마무리되면 2월 초 또는 2월 둘째 주 정도에 변동성이 신저가를 갱신한지 아니면 바닥이 형성되고 생각하지 못한 딥시크 같은 노이즈에 시장이 확 뒤집힐지 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1월만큼은 여러 가지 재료들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닥치고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채권 시장은 조금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로존 국채가 아시아 세션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금리 인하 발표 전 이번 주의 눌림을 모두 만회하고 고점권에 도달했고 또 금리 인하 발표 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고 또 손절 물량이 얽히면서 추가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이번 유로존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별다른 재료로서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채도 유로존 국채의 상승을 꾸준히 따라가다가 ECB 25bp 금리 인하 발표 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살짝 눌리는 그 정도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채권 변동성은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가 지금 90포인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나올 만한 이슈 다 나왔죠. 그리고 2월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에 고용지표까지 발표되면 그 뒤로 나올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 이 자리가 바닥인지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ECB 금리 인하 발표 전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금리 인하 발표에 덤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화 시장은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유로화는 유럽 세션 오전장까지는 눌렸으나 금리 발표를 앞두고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니 금리 인하 발표를 했는데도 얼마 눌리지 않고 일중 고점을 돌파했고요. 이후 라가르드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슈팅을 주기도 했어요. 이후 차익 실현 나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비달러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미국 세션 장마감 무렵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한 것 변함없다 이런 협박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강하게 튀는 바람에 장중에 상승했던 유로화는 다시 아래로 처박히고 말았죠. 반면 엔화는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점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들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전체 비달러 바스켓 중 외부 이슈에 최대한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G7 국가들 중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안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1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당장 엔화가 무슨 이벤트로 달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의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엔화의 변동성을 매도하고 기타 통화의 변동성을 매수하는 전략이 트럼프 집권 초반에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1월은 무난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2월 1일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만일 정말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한다면 그리고 지난번 콜롬비아처럼 바로 장군, 멍군 주고받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강대강으로 붙게 된다면
무슨 일이 되었든 증시도 증시지만 저는 통화시장 변동성이 올해는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를 중심으로 엔화와 상대 통화가 상대적 강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1월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골드가 기어코 슈팅을 보였습니다. 근데 무슨 이벤트나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골드는 그냥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기술적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쉬지 않고 올랐고요. ECB 금리나 또는 트럼프의 발언 이런 거 전혀 영향받지 않고 2,850달러를 향해 꾸준히 상승했어요. 1월 한 달간 움직임을 보면 유럽 주식 그리고 골드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이게 펀더멘털상으로는 관련이 없죠. 근데 유럽 주식은 이른바 빈지털이로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 골드는 탈달러 액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움직임이 이거 1분기 내내 이어질지 아니면 1월 한 달만 유효한 것인지를 좀 잘 봐야 되겠어요. 한편 기름은 또 눌림이 나와서 유럽 세션에서 브렌트 기름이 75달러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죠. 근데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기름의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행히 76달러대를 상승한 데 성공했는데요. 재밌는 반응이 하나 있었어요. 트럼프가 미국 세션 마감 무렵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진짜 한다니까? 이런 액션이 있었을 때 비달러가 아주 패대기 쳐졌죠. 그래서 그때 루니가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죠. 요게 신저가를 찍기도 했는데 이때 기름은 오히려 튀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지금 트럼프가 기름에 대해서 뭔가 시원한 이야기 하나 한다고 하는데 또 뭐 드릴 베이비 이걸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유가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오늘도 심하게 요동을 쳤죠. 근데 요동을 친 것 치고는 변동성이 계속 눌려서 여전히 16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 세션 시작할 때만 해도 나스닥 선물이 꾸준히 상승하고 러셀도 상승해서 야 이거 시장 바닥 찍은 건가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 본장 개장 후 처음 30분 정도만 반등이 있었을 뿐 이후에 다시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넘게 밀었어요. 근데 이러한 하락에 러셀은 얼마 밀리지 않았고요. 나스닥 또한 전일이 저점권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죠. 유럽 세션 마감 후 재차 매도세가 나왔지만 1시간이 매도 이후에는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마감 30분 전까지 아주 꾸준히 달려서 당일 눌림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근데 장마감 직전에 트럼프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 재확인 소식이 들면서 이때 나스닥 선물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1%가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또 현물 마감 이후에는 몽땅 만회했어요. 그래서 그냥 장중에 변동성은 꽤 있었지만 S&P 지수는 어떻게든 6100포인트에 붙여서 양매도를 주겠다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S&P 선물을 6100포인트에 붙이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 변동성이 계속 축소되고 있지만 야 이거 거의 한계까지 몰아붙인 거 아닌가 싶어요. 개별 종목 변동성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시총 상위 대형주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스퍼전 트레이드가 활개치니까 이렇게 지수 변동성 묶어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적 발표 시즌 끝난다. 그러면 전체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러셀이죠. 러셀은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이 꾸준히 오르면서 이미 본장 개장 때는 갭상승 출발했고요. 장마감 30분 전까지 꾸준히 상승해서 야 이거 드디어 러셀이 바닥을 치는가 싶었는데 장마감 직전이 그 트럼프 관세 부과 소식에 강력한 매도가 나와버렸죠. 근데 전일 종가선 이하로 밀어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소형주의 상승 종목 수는 꽤나 많거든요. 이게 마켓 프레스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당일 고가에서는 꽤나 얻어맞은 그런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마켓 프레스가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원래 시장이 바닥에서 고개를 돌릴 때는 장대 양봉 빵 하나 서는 것으로는 추격해서 먹을 것이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윗꼬리 달아주는 게 오히려 먹을 것이 많습니다. 물론 1월 마지막 거래일이 남은 상황에서 아직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싶긴 하지만 핵심은 시장 전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작년에 거품이 많이 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조정이 나올 뿐이지 나머지 인덱스 종목들 이른바 그 미디어커 493들은 조심스럽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IBM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많이 사진 않았지만 참 더럽게 꼭지에서 샀다 생각을 했는데 갭으로 날아가 버리네요. 그 외에도 브로드컴 갭상승으로 5% 넘게 올랐는데 오후장에는 힘이 좀 빠졌지만 엔비디아와는 좀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죠. 구글도 꾸준히 상승해서 2.7% 넘게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 직전이에요.
이게 시장이 나쁜 건가요? 로빈후드 마켓츠 같은 거 시초가를 갭으로 날린 뒤 오전장에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갭다운 6%를 얻어맞고 제대로 반등하지 못한 채 바닥에서 뭉개긴 했지만 이렇게 시장이 개별 종목 시총 상위 개별 종목은 눌리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안타깝게도 갭 다운 출발할 테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동안 한참 달렸던 AI 테마 그리고 기타 그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인덱스 내 이른바 고밸류 종목들이 정말로 비싼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조정을 받을 때 전체 지수가 과연 얼마나 조정을 보일 것인가 이건데 제가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높은 마진을 받은 것이지 과연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높은 마진을 보였을까요? 물론 이번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 40% 찍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엔비디아에 비빌 건 아니죠. 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 하드웨어 사용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높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 파일을 나머지가 나눠 가질 것인가 이거지 캐펙 숫자 안 한다는 거 아니죠. 전력기기는 어떠합니까? 엔비디아 칩 안 쓰고 다른 칩 쓰면 전기를 안 쓰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른바 과도한 영업이익을 거둔 회사들은 조정을 보이겠지만 전체 시장이 망가지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들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이니 당연히 지수가 눌리긴 하겠지만 급락이 아니라 갭 다운 후 바닥 지지기를 하면서 며칠 동안은 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차피 마켓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특히 금요일과 월요일은 연속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어요. 이들 위클리 옵션은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결제 약정 적죠. 그래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위아래 흔들거리면서 미결제 약정을 몰아간 다음에 결국에는 양쪽을 꽝시켜서 결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다음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움직인 다음에 꽝시킬 것 같은데 그게 갭 다운이 될지 상승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갭 다운 나왔다고 해서 또는 어떤 그 방향이 됐든 역방향이 됐든 오전장에 위클리 옵션 매수를 하면 이거 생각보다 영양가 없는 그런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시장이 횡보를 하다가 고개를 드는 거 보고 소량으로 단기 매매한 정도 그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을 거래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급락이 나오면 바로 롱 포지션 추가한다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망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다 싶으면 그냥 인덱스 매수 노리는 거 괜찮다고 봐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하방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 지수의 변동성 상승은 저는 제한될 것으로 보거든요. 즉 일방적 하락 막 쫙쫙 빠지고 이런 거는 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월말 장세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수가 막 부러지고 이런 거 아니다 라고 봐요.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면 지금 기름이 양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라고 보는데요. 잔존 기간도 적절하고요. 기름이 위로 강하게 돌든지 아니면 텍사스 기름을 $70 아래로 밀어낼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기름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월이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특수성과 연계돼서 롱 포지션이 마지막 손절을 이끌어내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이번 달 중순부터 쌓인 숏 포지션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그런 숏 커버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매수 포지션 잡는다면 2월 초까지도 가져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 특히 이른바 서학개미가 집중 투자한 종목들이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지만 지수는 의외로 차분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트레이딩을 유도하는 이런 거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 한 해 배부르게 이익을 냈다 그러면 올해는 다른 업종이나 종목을 골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요. 시장이 바뀐 것이 이 베타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관심이 사라지면 멀티플도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어느새 소외주가 되는 것이죠. 특히 AI 하드웨어는 지금 2년을 시원하게 우려먹었어요. 그래서 당장 변동성이 죽어서 베타 1 이하로 내려가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널뛰는 장세에 계속 매수 늘리기보다는 저는 그냥 새로운 종목 찾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